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유독 아이들을 양육할 때만 쓰는 단어이거든요. 남녀 간에 사랑하는데 사랑의 매라고 안 합니다. 분명히 폭력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사랑의 매라는 말을 안 씁니다. 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내 아이한테만, 특히 아이들을 양육할 때만 사랑의 매라는 걸 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은요, 분명히 잘못된 말이고 그건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사실은 폭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TV, 여러분의 행복을 확실히 잡아줄 권영찬입니다. 요즘 제가 각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중고등학교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KBS 1TV 제가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사랑의 매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교육 메시지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60% 이상이 사랑의 매는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매일까요? 저희 상담 심리학자들은 모두 100% 매이면서도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매를 듣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를 한번 드시잖아요. 한 대 때릴 땐 얘가 말 잘 듣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다음에 또 한 대 때리잖아요. 조금 약해집니다. 이제 좀 맞아봤거든요. 세 번째 때릴 때는요, 안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매는 때리면 때릴수록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이 유혹을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이가 통제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아이 예를 들게요. 보편적으로 저와 제 아내는 두 아이를 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 특수성이 뭐냐면요, 우리 집 환경과 그 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 상담을 배웠잖아요. 아이한테 웬만하면 매를 안 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매를 듣지 않고 말로만 해결합니다. 근데 엄마는 첫째 도윤이가 자랄 때 좀 밀치거나 말을 안 들 때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욱하고 할 때는 등짝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9살과 6살이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도윤이가 둘째를 때리는 걸 봤어요.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도윤아, 너 인공수정 2번만에 나왔고 동생은 인공수정 4번만에 우리 찾아와서 너도 소중하고 동생도 소중해. 근데 동생 때리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말은 맞는데 엄마는 나 잘못했을 때 때리잖아. 그러면 나 사랑해서 때린 거 아니야? 동생 내 말 안 듣잖아. 그럼 나도 때려야지.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다. 매를 들면 될까 안 될까요? 어렸을 때 매로 키운 애는요, 매로 성장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청해단 학교폭력 예방상담소로 일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원장으로 있거든요. 학교폭력 가서 대부분 가해자인 아이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올라가다 보면 아빠나 엄마로부터 폭력을 받은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애한테 손 먼저 날아갑니다. 물건 먼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집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엄마가 나가 죽어! 하면은요,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르고 그 딸분도 나가 죽어!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상담 심리학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버지가 폭력을 쓰거나 음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은 꼭 폭력을 쓰거나 음주로 문제가 생기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만큼 환경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도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아이가 사회성이 좋게 하려면 어머님, 아버님, 사랑의 매가 아닌 사랑의 말로 하세요. 근데 제가 사랑의 말로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봤더니 사실은 잘 몰라서, 훈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알려줍니다. 근데 잘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뭐 아내가 그럽니다. 너나 잘해.
남편인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 숨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여보 미안해 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절대로 아내나 남편이 혹시 그런다면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도윤아, 너랑 우연이랑 다 사랑하는 아들들이거든. 근데 아빠가 너 말 안 듣는다고 때린 적 있어 없어? 아빠 말로 하려고 노력하잖아. 도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 습관이 나빠지잖아. 그리고 아빠가 너 게임할 때도 아빠, 제 아내는 처음 모르고 확 뺏었어요. 그럼 애는 깜짝 놀라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아니 어른들도 뭐 하고 있는데 확 뺏어보세요. 화나세요 안 나세요?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도윤아 1분 줄 테니까 끊어. 부탁해. 그럼 얘가 아빠 조금만 더. 그럼 30초 더 줄 테니까 이번엔 정리해.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게임을 오래 하면은 내 몸에 좋으면 계속 하게 해줄 텐데 도연아 게임 많이 하면은 뇌에 되게 안 좋은 현상이 생겨. 그리고 눈도 눈물이 말라갖고 되게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정신과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빠는 그런 걸 원치 않아. 좀 길죠? 근데 아이는 다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지 마! 이 매나 똑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욱하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 둘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장인 장모님이랑 9년을 살았잖아요. 첫째 둘째가 뭐를 물을 흘려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어메! 나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애가 뜨거운 물에 다쳐서 난리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물 흘린 거거든요. 아 저게 저분의 환경적인 습성이구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메! 아 물 흘렸구나 알았어요. 근데 어메 하니까 애가 먼저 놀래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해서 물 흘려, 물 흘리지 마.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래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도 화를 내죠.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있을 때 둘째가 우유를 흘렸어요. 그래서 괜찮아. 왜냐면 얘가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죠. 홀랄까봐. 근데 괜찮아 우연아. 흘릴 수 있어. 다행이네 다친 데 없어. 코 반 깨면 먼저야. 그리고 자 봐봐. 휴지로 닦았지. 그러니까 깨끗해졌네. 근데 우유나 물은 흘리면 지저분해지잖아.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줘. 그러면 애가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옆에 보고 있다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저도요 몰랐어요. 늦은 나이에 애를 키우면서 상담 석사, 문화심리학 박사를 따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그래요. 아니 건강사님 옛날에 애 때렸다며. 때린 적 있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영찬아 너 왜 친구 때렸어? 말로 하는데 안 듣잖아. 너 동생 왜 때렸어? 아빠 말로 하니까 안 듣잖아. 이제 좀 여러분들 와닿는 거 있으세요?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요즘 되게 속상한 게요. 아니 한 가장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가족과 아이를 다 동반자서 왜요? 소유의 개념이거든. 넌 내 거야. 소유의 개념 아니에요. 같이 삶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그때 왜 말했는데도 안 들었어? 엄마가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나는 이 말 했는데 엄마가 다른 말 하잖아요. 대부분 왜 말해도 안 듣잖아요. 매를 드냐면요. 어머님이 바빠요. 지금 막 얘를 학원 끝나고 다른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얘 학원에 보내고 나 지금 머리하러 가는데 아니면 헬스장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남편이랑 만나는데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내가 급하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저랑 얘기하다가 말해도 안 듣네요 하고 내가 때려보세요. 저 고소할 거였잖아요. 맞잖아요 어머님. 그럼 오늘 어머님들 조금 이제 아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매? 아니요. 그럼 데이트 폭력이란 말 쓰지 마셔야죠. 사랑의 매라고 하셔야죠. 부부 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사랑의 매라고 하죠. 나이가 어려도요. 매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아 그랬구나. 배고팠구나. 엄마가 미안해 밥 못 차려줘서. 아 소세지 안 먹는구나. 먹어! 그게 아니라 아 싫구나. 근데 너무 고기만 먹으면은 응가할 때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도 그거에 지시형은 안 됩니다. 그나마 난 거는
닫힌 클로즈형 질문.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근데 그러면 그 아이도 또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양자 선택. 근데 아이를 좀 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면요. 영찬아, 너는 뭐 하고 싶니? 영찬아, 너는 뭘 좋아하니? 이번 방학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도 잘은 안 돼요. 아이 숙제 있으면 숙제 보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자야 돼. 피곤해. 내가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그때부터 자립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사랑해서 해주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손대는 부모님이 있다면은 딱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아니면은 하나 둘 셋 하고 저희 상담 선생님들이 쓰는 화법인데요. 호흡을 하세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이 호흡을 하면 뇌에서 잠깐만 권영찬 씨 당신의 사랑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아이가 행복한 성공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여러분들 내 아이의 작은 습관 매로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말로 바꿔주면 내 아이의 인생이 크게 바뀝니다. 요게 이렇게 크게 바뀝니다. 네. 사랑의 매. 물론 이제 뭐 제 생각이 100%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키우는 아이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매로 다스린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또 자신의 아이를 매로 다스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로 다스리고 싶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